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8일 토요일경마 12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말 경주로 다가오면서 출전 두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경주 성격은 전반적으로 혼전이다 이렇게 보이지고, 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뭐 마필의 컨디션, 또 주로의 영향, 이런 것도 경주 결과에는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신중한 배팅 전략이 요구되는 한 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지난주에 뭐 부산경마도 물론 뭐 성적이 좋았는데 굵직굵직한 배당, 토요일날 10경주에서 미스터 포춘을 노리고 가서 센터포바 요게 쌍승식이 98.9배가 나왔습니다. 복승식은 42배 고배당을 적중해냈고요. 그 앞경주였던 9경주는 UCC 추천경주였습니다. 제가 노리고 갔던 마필은 정한킹덤인데, 정한킹덤이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죠. 8배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큰 배당, 좀 생각했던 것만큼 큰 배당은 먹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드림영천의 정한킹덤 요 주력 마건으로 8배 적중해냈고, 5경주에서는 뭐 3.5배 단통, 또 일요일 1경주에서 또 4.0배 단통 마건이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뭐 부산경마도 좋았고, 또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혼전이고, 또 제가 노리고 있는 관리형 마필들이 또 곳곳에 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최근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5경주, 9경주, 2, 5, 9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6군 1000m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 2마 캡틴 파워, 5번마 두손아이, 10번마 빅 오로라,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죠. 그 밖에 7번 스토미 패션, 뭐 3번 황금 주머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복승식은 2번, 5번, 10번 안에서 일단 끝난다고 봐야죠. 복병이 있다면 안쪽에 1번만 이스턴 아더와 남산 파티가 복병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턴 아더 같은 경우는 혈통도 헤드시는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 검토 때 보니까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또 실전을 통해서 발주가만 된다면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턴 아더는 요거 3복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남산 파티도 마찬가지예요. 남산 파티는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았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역시 1700이라는 경주거리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점에서는 1000m 극단적인 단거리라면 남산 파티도 뭐 3차권에는 그래도 좀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복에 대한 배당은 1번, 4번 쪽에서 형성이 될 수 있고, 복승식은 그래도 2번, 5번, 10번 안에서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번 캡틴 파워 1000m로 줄어들었어요. 지난번 1300에서 역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1000m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고 안쪽 게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캡틴 파워 역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전이 기대되고, 5번마 두손아이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지난 10월 달에 힘을 빼고 타면서 배당이 좋은 성적을 냈고, 지난번 경주도 대기로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인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따라가면서 역시 경쟁력은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안쪽 게이트라는 점, 임기용 기술하면 그래도 플러스 알파는 좀 더 있지 않나 보이지고, 물론 10번만 비고 오더라도 지난번에 입상을 하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만,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다는 점에서는 안쪽 2번, 5번도 역시 발이 빠르기 때문에 10번만 비고 오더라가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또 김덕현 기수의 기술을 가지고는, 따라서 저는 2번, 5번이 이번 경기는 기본 막권이다. 3복에 대한 메리트 복병이 있다면 1번, 4번 정도가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정말 기복마 편성이에요. 거기다 경주거리가 1300입니다. 1번만 로얄 복순이 중심으로 배당파에 돌아가죠. 로얄 복순이는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선행이 가능하고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1번만 로얄 복순이는 이 편성에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후차권에 팔리고 있는 마필들이 하나같이 믿을 말이 없어요. 뭐 7번 큐즈, 10번마 백두미르, 5번마 동서가드, 3번 민들레 축제. 따라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지금 언급해드린 이외의 마필 중에서 한두 노려갑니다. 걸음의 변화가 뚜렷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찬바람이 불면서 많이 지금 힘이 차가우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컨디션이 좀 좋았던 마필이긴 한데 편성이 역시 만만치 않아서 뭐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역시 컨디션이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서는 드디어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찬스를 맞은 복병이 한두 있어요. 따라서 보성식도 요거 로얄 복싱에 붙이면 짭짤한 배당을 주력 한 방으로 맞춰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요 삼복도 재밌어요. 주력 한 방에 후궁 맞고는 삼보로 갈 겁니다. 배당을 누리면서 요거 꽁묵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기복만 편성인데 찬스가 온 복병 한두 진하게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3번마 럭키봉화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4번마 캔턴 파워, 7번마 업데이트, 6번마 퍼트러너, 여기에 10번마 모리치. 럭키봉화는 최근에 계속 뛰면서 걸음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난번 경주에 입상을 차지했는데 우승마인 마스크와 신마신차 큰 착차를 보이면서 입상을 했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럭키봉화도 그렇게 뭐 강추에 넓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져요.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조건이죠. 켄터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컨디션이 썩 좋지 못한 상태에서도 능력 발휘 해냈던 그런 마필이고, 13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는데 뭐 편성이 굉장히 약해요. 따라서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켄턴파워도 경쟁력은 충분한 그런 상황이고, 복병은 저는 안쪽에 일본 헌터 호크라고 봅니다. 이 헌터 호크라는 마필은 지금 10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지난번 경주 1700에서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하면서 자멸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해요. 레이스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힘이 있는 헌터 호크가 초반에 무리만 하지 않고 자리를 잡고 간다면 뭐 충분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은 안쪽에 1번마 헌터 호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6번마 금순유, 9번마 그레이 갤럭시, 4번마 우사라 2000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 밖에 뭐 5번 라운 미라클, 2번 뭐 오렌지 삭스. 라운 미라클이나 오렌지 삭스는 지금 4번, 6번, 9번을 상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힘이 붙이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만 접전 경주다, 이렇게 보여져요. 4번, 6번, 9번.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6번 뭐 금순유죠. 금순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기 1위를 기록했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능력 발휘에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금순유가 이번 경기는 좀 더 안정적인 충막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선의 2000 같은 경우는 11주 만에 나왔어요. 지난 데뷔전 때 바로 입상을 해냈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 좋습니다.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뭐 적용 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우선의 2000도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권에서 움직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레이 갤럭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역시 외곽 게이트라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4번, 6번이 발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하고 가는데, 그분 그레이 삭스도 뭐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외곽 게이트에서는 좀 자리를 잡기가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 능력은 뭐 4번, 6번, 9번 나름대로 다 혈통 데이트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4번, 6번이 일단 앞선을 장악한다는 점에서는 따라가는 그레이 삭스가 전개적인 메리트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4번, 6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심한 그런 레이스죠. 요거 고배당을 노려갑니다. 제 스타일대로. 제 관리형 마필인데 제가 최근에 좀 추천을 해드린 적은 없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경주 성격이나 컨디션 또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번마 글로벌뱅크 승급전을 갖는 그런 마필이에요. 인기 1위 마필이고 10번마 스위틀리 휴머, 9번마 기적의 제왕, 7번마 정상대길, 6번마 통일대로,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이에요. 나름대로 뭐 경쟁력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긴 합니다만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그렇게 비코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사실상은 없는 그런 애 있습니다. 글로벌뱅크도 지난번에 체력 전개 끝에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 승급전입니다. 편성 만만치는 않아요. 따라서 글로벌뱅크도 장담은 못하는 그런 조건이고, 오히려 기적의 제왕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기적의 제왕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0일 날
외곽을 심하게 돌면서도 이해동 개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역시 또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기는 문세영 개수라면 뭐 말은 이미 지난 8월 20일 날 입상할 때 보니까 완전히 그 전에 그 기적의 저항이랑은 색다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문세영 교수라면 기적의 저항이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보이지는데 결국은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정말 찬스가 왔다고 봅니다. 일단 뭐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이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그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허점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준비된 마필이 한도 있어요. 그 마필을 정말 진하게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고배당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육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인기바 접전 경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고 3번마 매니터보, 9번마 이스터 걸치, 10번마 위즈 레이나, 8번마 와이키키, 2번마 모네플라잉. 요 마필 안에서 경주는 끝난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3번마 매니터보예요. 7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산행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고 단거리 1000m에서는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고 물론 이제 9번 이스트 걸치도 무시는 못합니다. 지난번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도 혈통도 기대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마필은 선행을 안 가더라도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다만 이제 힘이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에 머무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붙이는 그런 모습인데 따라서 이제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리를 어떻게 잡고 하냐. 뭐 초반에 좀 무리하게 선행을 가면 또 부러질 수도 있어요. 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9번보다는 3번 매니터보가 좀 더 입상에 대한 전망은 좀 밝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나마 불봉은 저는 안쪽이 2번만 모네플라잉이라고 봅니다. 이 모네플라잉이란 마필도 지금 8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연습 주행을 하면서 뭐 컨디션은 충분히 조율을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 모네플라잉도 초반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이 마필은 뭐 따라가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 이점을 뭐 10분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2번 모네플라잉도 스타팅력을 가지고 있죠. 2번, 3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장하는데 2번 모네플라잉은 기적인 선행에 성공해도 되고 아니면 뭐 3번, 9번 보내놓고 따라가도 역시 모네플라잉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가장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1700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좀 있어요. 9번마 엘란 1700이라면 뭐 엘란 이편성에서는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편성이 워낙에 약하고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고 화려함은 좀 부족해요. 힘으로 뛰는 마필들이 대부분 좀 그렇죠. 기복도 좀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편성이 워낙 약하다는 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엘란 역시 9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선행 내지 선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또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엘라는 이 편성에서 좀 빼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11번만 라스트 에팟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9월 달에 1700에서 배당으로 우승을 거머쥔 이후에 10월 달에도 뭐 바로 입상을 했고 또 지난번에도 아쉽게 3책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죠. 다만 문제는 이제 라스트 에팟이 역시 1700이라는 경주거리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이 라스트 에팟의 대끼리를 인정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 밖에 2번마 빅스카이, 3번마 해피스트, 또 8번마 심청사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심청사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참고 가면서 최선의 전개 끝에 오착이에요. 그 이상은 없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거리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병이 인기 마필보다는 보병마 쪽에 좀 관심을 가져간다면 5번마 골드삭스와 12번마 시스프마 위너예요. 골드삭스 같은 경우도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거리가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도 지난 10월 달에 1700에서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발주가 워낙 늦었습니다.
그래서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뭐 선위권에 붙여서 레이스를 전개한다면 골드삭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시스푸마 위너는 지금 승급자리나 부담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1700이라는 경주거리 전형적으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8주 만에 나왔지만 뭐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급자이기 때문에 조금 덜 팔립니다만 1700이라면 승급자를 갖는 시스푸마 위너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충만한 나와 있어요. 9번 엘란. 그렇지만 다른 여타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5번마 골드삭스 내지 12번마 시스푸마 위너 이런 보병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사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금곡성, 또 8번 넌 감독이야, 11번 헤네시 댄서, 10번 펄킨, 4번만 크린업 스카이 이런 마필이 팔리죠. 1번 금곡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 12번 게이트였었고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로 들어온 것이 뭐 유리하죠.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좀 근성이 좀 부족하고 걸음이 이제 일단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계속 지금 2착 3착인데 팔리는 것만큼의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 8번 넌 감독이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입상을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끝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게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따라서 1번, 8번이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 조금 불안 요소는 있다. 보병은 4번마 크랩 스카이예요. 크랩 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역시 좀 공백을 가지고 나섰던 그런 마필이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지난번부터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조교 강도도 뭐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크레너 스카이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기습적인 선행도 충분히 감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아니면 선위권에서 최대의 전개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번 크레너 스카이 컨디션이 공백기 이후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서는 4번 크렘 스카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3번만 챔피언 글로리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9주 만에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9주 만에 나오면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안쪽에서 선위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챔피언 글로리에게도 배당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뭐 경주 그 액면적으로는 1번, 8번이 대기로 팔리긴 합니다만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3번 클레럼 스카이, 안쪽에 3번 챔피언 글로리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기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대결 배당 자체가 녹기 형성이 되고 충마가 없는지 중구 남방으로 배당판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3번 송황강자, 5번마 소박한 인생, 6번마 광마힐, 9번 샤련이 윈, 12번마 금강천하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렇지만 인기마와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인데 지금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9번마 샤련이 윈이에요. 샤련이 윈을 기본 막권으로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할 텐데 샤련이 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UC 추천 경기로 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컨디션도 좋아졌고 1300으로 경주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노리고 왔는데 당시에 이철경 기수가 늑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올 때 걸음은 완전히 살아서 올라오는 늑발만 안 했으면 정말 쉽게 큰 배당을 맞춰 먹을 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아쉬움으로 남았던 그런 레이스인데 오늘 편성도 맞아요. 그리고 기승 기수는 믿음직한 박으른 기수입니다. 따라서 9번 샤련이 윈을 기본 막고로 가는데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는 복병은 또 따로 있어요. 이 마필도 뭐 경쟁력이 충분한 그런 마필이고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상당히 좀 잘 어울리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전개적으로도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좀 더 한 타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또 레이스 흐름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복병을 9번 샤련이 윈을 기본 막군으로 아주 뭐 짭짤한 배당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추천 결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10경주 혼합 3군 19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또 1900이라는 게 변수죠. 최근에 1900, 2000 이런 장거리 시행을 잘 안 했었는데 모처럼 1900입니다. 3번마 투게더 허그 중심으로 배트판이 돌아가요. 8번마 황금비상, 10번마 사이클링 히트, 12번 마중물, 또 2번 축하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투게더 허그나 황금비상은 1900이라는 경주거리가 나름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마필들이고, 반면에 12번만 마중물은 1900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2번, 8번으로 끝나냐?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다른 장거리가 유리한 마필이 있죠. 뭐 투게더 허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11주 만에 나오면서 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마필이, 제가 방송에서 그 투게더 허그를 말씀드렸는데 현장 당일에 갔더니 예시장에서 컨디션이 좀 별로여서 제가 뭐 언급을 안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컨디션이 좀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편성도 그렇고 1900이라면 3번 투게더 허그 그만큼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8번 황금비상도 문세영 기수 기승인데 이 마필도 19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는 유리하죠. 전 구간에 걸쳐서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2번, 3번, 8번 대련은 가야 되는 그런 마필들인데, 이게 3번, 8번의 대기로 끝나기에는 편성이 좀 빡빡해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19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의 혜택을 보는 복병 한두 공략을 해야죠. 그 마필은 2번만 축하입니다. 이 축하 같은 경우도 지금 9주 만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축하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2번 게이트에서 선의관에 붙여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휴양을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좋아요, 나름대로. 따라서 2번마 축하가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나 있긴 합니다만 경쟁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2번마 축하 쪽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혼합 2군 18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1800이라는 게 좀 변수가 됩니다. 9번 스페셜 러너,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근데 문제는 거리는 길게 나오는 마필은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안쪽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레이스가 풀렸다는 것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무시는 못해요. 뭐 충막감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또 무시는 못하는 따끈하게 주력 막고로만 가져가기가 딱 맞는 마필이고, 8번 페나코바 데키로 팔릴 텐데, 페나코바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어요. 안쪽에서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잡고 레이스를 전개했지만 걸음이 좀 안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고, 7번마 골든 게이트는 역시 1800이라는 경주거리는 짧은 마필입니다. 1400까지가 적정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골든 게이트 메리트가 없죠. 뭐 던승대에서도 그렇고 플래시드 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도 거리가 그렇게 길게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지난 9월달에 1700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편성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성이에요. 지난번 1800에서 바로 한계를 노출했던 마필이죠.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복병은 그럼 누구냐 하면 바로 4번 콩코드예요. 이 콩코드 같은 경우도 지금 7주 만에 나오긴 했어요. 지난번 1400에서 뭐 아쉬움을 안겼는데, 콩코드란 마필도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800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 7월 달에 아주 센 편성이었어요. 청담도끼, 히포크레네 이런 마필들과 뭐 나름대로 대등한 전력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콩코드가 편성도 그렇고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1800이라면 밴팅에 대한 메리트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콩코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경주 국산마 3군 12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2번마 대장박, 3번마 스칼렛 위치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9번마 진영의 거인, 10번마 베스트 10, 11번마 프라잉 골드. 국산마 3군의 1200인데 어쨌든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역시 3번 스칼렛 위치예요. 지난번 1400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1200이라면 스칼렛 위치가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뭐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대장박 같은 경우는 지난번 1800에서 선행을 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뭐 비참하게 무너졌던 그런 마필이죠. 그때 당시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그런 마필이고, 대장박 같은 경우는 1200 단거리로 줄어든 경주어리가 그렇게 유리하지만 않아요. 워낙에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1700, 1800이 나은 그런 마필인데, 다만 이제 안쪽에서 선입권에서 이게 지금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은 레이스죠. 국산만 3군에 1200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장박이 정계적으로는 참았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를 팔리는데, 오히려 1200이라면 능력 발휘가 더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뭐 대기를 쉽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숨어있는 복병은 외곽의 12번마 프리마킨입니다. 프리마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공백을 가져 나왔고, 이번에도 8주 만에 나오긴 했어요. 또 외곽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프리마킨은 지난번보다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어차피 선행은 좀 어렵다는 조건에서는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초반 힘을 좀 안배를 하면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막판에 한 발을 더 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인기도는 많이 밀려있긴 합니다만 12번마 프리마킨도 기본 능력이나 컨디션은 이번 경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